안녕하세요. 네, 저는 한국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비즈니스 애플리케이션을 담당하고 있는 최홍일이라고 합니다. 일단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일단 기본 AI로 가속화되는 고객 서비스 현대화라고 제가 일단 붙여보긴 했어요. 왜냐하면 오늘 지금 이 행사의 제목이 AI 차세대 컨택센터 컨퍼런스기는 한데 근데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일단 기본적으로 전체 컨택센터랑 관련된 내용은 아니에요. 제가 시작할 때 그제 소개를 드렸을 때 그때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기본적으로 비즈니스 애플리케이션 그 중에서도 저는 CRM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컨택 센터를 구성하고 있는 그 요소 중에 주로 커스터머 서비스랑 관련된 애플리케이션이랑 관련해서 제가 CRM의 관점에서 그 제가 말씀을 드리게 될 거고요. 그리고 또 앞서 여러분께서도 쭉 이렇게 발표를 다양하게 해주셨다시피 심지어는 직전에 이쪽 제네시스의 방재훈 부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저희 솔루션과 그 다음에 또 제네시스와 붙여서 실제로 사용하고 계시는 큰 고객분들도 계시고 하기 때문에 특정 솔루션이 예를 들어서 서로 배타적이다 뭐 이런 식으로는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은 뭐 AI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보통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뭔가 AI 얘기를 하겠다라고 하면 뭐 이젠 식상하죠. 예. 워낙 또 기사로도 많이들 보셨고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도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뭐 기사뿐만 아니라 다양한 블로그라든가 아티클을 통해서 이미 많이 접하셨을 거고 그리고 또 심지어는 오늘 세션에서도 뭐랄까 상당히 뭔가 좀 뭐 깊이 있고 심지어는 듣기에 따라서는 학술적인 느낌까지 받을 수 있을 정도 수준의 그런 식으로 다양한 말씀들을 워낙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그쪽 부분은 뭐 그렇게 준비하지 않았고 그냥 단지 뭐 앞서서도 들으셨던 것처럼 기본적으로 AI는 이제는 어디에나 있다. 그리고 또 이제는 뭐 상상만의 기술이 아니다. 라는 거는 뭐 이미 다들 알고 계실 거고 그래도 우리 회사에는 아직은 뭐 AI랑 관련해서 뭔가 쓰고 있는 게 없는 것 같은데 라고 하더라도 지금 여기 화면을 보시는 것처럼 수많은 기업들이 이미 관련해서 투자를 시작을 했거나 실제로 도입을 했어요. 예, 그렇게 했고 그리고 또 실제로 기사들로도 뭔가 또 많이들 확인하실 수 있으시죠. 원래는 여기에다가 제가 뭔가 한글로 작성된 네이버 포털이라든가 다음 포털 같은 예, 그런 데서 제가 좀 이렇게 스크랩을 하려고 했었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나중에 혹시라도 요즘에 약간 좀 그렇다 보니 혹시 저작권이라든가 그쵸? 그런 게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국내 기사들은 제가 여기에다가 이제 발췌를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 마이크로소프트가 지금 현재 가장 크게 고민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 부분이거든요. 저작권. 왜냐하면 누군가의 지식인 거잖아요, 다. 일단은 뭐 요 정도로만 말씀을 드리고 일단 AI랑 관련해서는 예. 지금 현재 화면에 나오는 슬라이드를 보시는 분들 중에 혹시 기존에 뭔가 CRM을 하셨거나 아니면 콜센터 어떤 이제 뭐 도입을 검토를 하셨거나 그러면 컨설팅을 하고 계시거나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극히 당연한 얘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콜센터 예를 들어 컨택센터를 도입하고 뭔가 고객을 우리가 응대하고자 하는 목적은 사실 아주 심플하잖아요. 기술은 복잡할지라도. 예. 내가 백화점에 가서 구두를 샀는데 구두에 뭔가 문제가 있어서 그 다음날 갔더니 뭐 예를 들어 이 구두 누구에게 사셨어요? 라든가 그 제품은 담당이 누군데요? 라든가 어제는 그분이 계셨는데 오늘 안 계시네요? 라든가 이런 식으로 시간을 끌기 시작하면 누구나 다 불쾌하게 생각하거든요. 그죠? 그게 실제로 기업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 클레임을 제기할 때도 똑같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보통 컨택 센터를 도입을 하고자 했을 때 우리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던 목적은 가장 기본적으로 시간을 줄이고 싶다. 그렇게 해서 고객의 불만을 어떻게든 간에 줄이고 싶다. 그리고 또 고객은 보다 더 빨리 내가 원하는 해결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렇죠? 아주 심플하잖아요. 자, 그렇게 놓고 봤을 때 일단 기본적으로 고객이 이제 우리 회사랑 이게 B2B가 됐든 B2C가 됐든 상관없고 B2C라고 하더라도 어떤 컨슈머 굿즈가 됐든 아니면 뭐 가전이 됐든 뭔가 리드 타임이 긴 심지어는 자동차가 됐든 아니면 아파트라고 하더라도 그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어떤 제품이 있는지 알아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뭔가 어떤 기업의 마케팅이랑 관련된 활동이랑 관련해서 이제 다양한 인터랙션을 일으키게 될 것이고 그다음에 그 후에 실제로 구매까지 진행을 하게 될 것이고 그다음에 구매 후에 일어나는 각종 행위들이 있겠죠. 그렇죠. 그렇게 놓고 봤을 때 이제 기본적으로 마케팅에서는 그 잘 알릴 수 있어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세일즈는 그렇게 해서 계약이 이루어지기까지 그죠. 그 잘 끌고 가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커스터머 서비스 부서에서는 예, 그 후에 문제가 없게끔, 왜냐하면 우리는 제품을 물건 하나 팔고 나서 더 이상 거래 끊을 거 아니니까. 그렇죠? 예. 자, 그런데 이제 서비스 쪽을 이제 조금 더 들여다볼게요. 서비스 쪽을 조금 더 들여다보면, 예,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이에요. 근데 요즘에 거의 대부분들이 아마 이런 순서대로 구축을 하셨을 거예요. 물론 아주 규모가 작거나 그렇지 않으면 굳이 그럴 필요가 없는 비즈니스 같은 경우에는 곧바로 영업사원에 응대할 수도 있고, 심지어는.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은 그냥 단지 일부 상담원들을 둬서 어떤 콜이든지 간에 이제 다 받게끔 할 수도 있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요즘에 또 MZ 세대들이잖아요. 뭔가 사람이랑 얘기하기 전에 어떤 앱이 됐든 아니면 게시판이 됐든 그럼 채팅이 됐든 일단 비대면으로 뭔가 해결을 하는데 익숙해요 지금은. 그렇죠. 그렇게 셀프 서비스라고 부르는 부분이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거기서 해결이 되지 않았을 때 그다음부터 커스터머 서비스가 붙죠. 뭐 이제 저희들이 뭐 상담사라고 부르던 아니면 에이전트라고 부르던 아니면은 예, 이제 그 뭐 전문가라고 부르던 그렇게 붙을 수 있고, 그리고 또 제품의 성격에 따라서 이제 직접 사람 나가야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보통 뭐 비즈니스 솔루션 업계에서 보통 필드 서비스라고 부르는데, 예. 근데 필드 서비스 같은 경우에도 그 시작점이 반드시 커스터머 서비스가 아닐 수도 있죠. 보통 프로액티브 서비스라는 보통 기업들이 쓰고 있는 여러 가지 도큐센터 머신들이 있죠. 뭐 보통 뭐 제록스라든가 신도레코에서 사용하는 그런 쪽에 보면 요즘에는 IoT 센서들이 그다 들어가 있어서 수집되는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어떤 장애가 발생했을 때 미리 선제적으로 조치를 취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텐데, 어쨌거나 그 모든 각종 기술들, 각종 기능들, 그 모든 리퀘어먼트들을 잘 오케스트레이트 하는 게 바로 커스터머 서비스 애플리케이션인 거고, 그래서 그 부분들을 어떻게 잘 활용하냐에 따라서 실제로 고객 만족도가 올라간다거나 그 뭔가 재구매가 일어난다거나,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은 뭐 고객 이탈을 방지하게 되는 그런 순서로 진행되게 되는데, 사실 제가 지금까지 막 이렇게 장황하게 드리는 이제 이런 그 말씀 아주 생소하다거나 그러시지는 않을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어떤 경우를 생각해 보면 되냐면, 국내 초창기에 지금 여기 보면 연세 있으신 분들도 있으시고 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집집마다 초고속 인터넷이 깔렸던 시절을 생각을 해보세요. 그때를 생각해 보시면, 물론 오늘 아주 첫 번째 세션에서 KT가 했던 걸로 알고 있긴 한데 어쨌거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오늘 밤에 그 뭐 인터넷이 안 돼요. 그래서 전화를 걸죠. 그렇죠? 110번 무슨 106 뭐 무슨 국번 없이 막 걸면 그다음부터 뭐예요? 아, 대기 중입니다. 모든 상담원이 통화 중입니다. 뭐 이러면서 예전에는 진짜 거의 뭐 10분, 20분, 30분씩도 기다리고 했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대기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더욱더 우리는 근성이 생기고 더욱더 전화를 끊지 않죠. 자, 근데 지금 요즘에 예를 들어 핸드폰이 끊어진다든가 아니면 초고속 인터넷이 안 된다든가 그런 장애가 예전보다 훨씬 더 줄어들긴 했지만, 어쨌거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실제로 전화를 해보면 상당히 빨라졌어요.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 그만 기술도 당연히 뭔가 많이 발전을 했고, 그렇죠. 그다음 두 번째로는 프로세스 개선도 상당히 많이 이루어졌으며, 그리고 궁극적으로 그런 것들이 그 잘 조합이 돼서 계속 구축했던 것들을 고도화하고 차세대를 적용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투자랄까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이루어졌기 때문인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게 그만큼 중요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도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이렇게 해서 뭔가 차세대 컨택 센터를 우리가 구축을 하게 된다면,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가 그런 비즈니스를 하고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그런 공통된 고민을 안고서 지금 이 자리에 오셨을 겁니다. 네. 자, 일단 고객 서비스는 기본적으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비즈니스 성과에 아주 직접적인 영향을 줘요. 예. 그래서 심지어는 장애가 발생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장애 대응이 늘어서 통신사 갈아타기도 많이 했었으니까 우리는 실제로. 예. 그렇죠. 그런 식으로 특히나 근데 그게 특정 서비스 영역뿐만 아니라 모든 비즈니스는 그래요. 지금 현재 이제 이 부분들은 실제로 수집된 그만 서베이된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저희도 MS에서 개량을 한 건데요. 예. 뭐 실제로 83%니 96%의 부실한 고객 서비스니 뭐 무슨 80%니 숫자가 커요 상당히. 예. 우리가 막연하게 생각을 해요. 아, 물론 고객이 불만족이면 당연히 우리 제품 안 사겠지라고 생각을 하지만, 근데 과연 그게 어느 정도일까라고 했을 때 지금 저 정도로 비중이 커졌어요.
옛날에 칼라 텔레비전을 금성이랑 삼성밖에 못 만들던 시절에는 칼라 TV가 마음에 안 들어도 그 회사 제품 사야 되지만 지금은 수입 제품부터 시작을 해서 중소기업 제품들까지 상당히 선택지가 다양해졌고 기능들에 대해서 전체 품질에 대해서 상향 평준화가 이루어지고 나면 그 남는 건 결국 CRM일 것이고 CRM 중에서도 그만큼 커스터머 서비스가 훨씬 더 중요해지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우리는 항상 고민을 하죠. 뭔가 부족한 것 같아. 왜냐하면 저런저런 문제들이 뭔가 고객의 참여도와 브랜드 충성도라든가 뭐 그렇지 않으면 생산성이라든가 저런 부분들이 있는데 높은 운영 비용 같은 것들이 있는데 저런 것들 사실은 계량이 가능한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래서 얼마 정도가 적당한지를 우리가 알 수 없는 부분들인 거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노력을 하는 거고 그런데 이번 기회에 AI가 등장을 했으니 그렇죠 뭔가 또 큰 우리에게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렇죠 큰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 맞습니다 실제로 도움을 많이 줄 수 있어요 그렇죠 AI는 새로운 혁신의 시대를 이끌어 간다고 하죠 저거는 저희들의 MS의 캐치프레이즈인데 저는 이 장표를 앞에 띄울 때마다 저는 솔직히 손불에 오그라들어요. 예, 예, 손불에 오그라들고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에도 혹시 들어보셨을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다이나믹스 365와 코파일럿이라는 두 가지 단어가 등장하는데 아마 코파일럿은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사를 통해서 각종 마이크로소프트 365라든가 다양한 마이크로소프트 제품군에 들어가게 되는 그렇죠. AI와 관련된 저희들 통칭 브랜드인데 근데 그 위에 보면은 다이나믹스 365라고 있어요. 저 부분은 생소하실 수 있어요. 예, 저기 저 다이나믹스 365는 저희들 회사의 비즈니스 애플리케이션의 브랜드예요. 그래서 다이나믹스 365라는 브랜드 안에 보면 기본적으로 CRM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마케팅, 세일즈 서비스, 필드 서비스, 그리고 또 ERP, 각종 재무라든가 뭐 HR 이런 것들, 그리고 심지어는 SCM까지 그다 포함되어 있는 이제 그런 제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제 그 여기에 저희들이 이제 코파일럿이라고 해서 뭐 AI를 안 내놓을 수 없잖아요. 저희도 당연히 그저 그다음 투자도 많이 했는데 그렇게 해서 일단 상용화를 하고 실제 비즈니스 애플리케이션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라고 딱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저희들은 실시간 협업자라고 제가 뭐 한글어로 번역하다 보니까 딱 적당한 단어는 아닌데 여러분들 이제는 알아요. AI는 사람을 대신해 주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AI는 우리 비서 같은 애예요. 사장님이 아무리 비서를 믿어도 걔를 사장으로 앉힐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AI를 잘 활용하고 보다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AI를 또 개선해서 보다 더 효율적으로 만들고 그다 좋은데 얘는 어디까지나 우리 도와주는 애다라는 거 항상 좀 이렇게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을 도와줄 거냐라고 했을 때 뭐 컨텐츠를 생성을 할 때 드래프트를 만들어 준다든가 GPT의 모든 시작은 딱 거기에요. GPT의 모든 시작은 얘는 미리 생성을 해주죠. 그러니까는 없는 거를 만들어 주는 거랑은 약간 달라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얘가 생성해 주는 거는 기존에 있는 그 방대한 어떤 지식이라고 불러도 좋고 텍스트라고 불러도 좋은데 그러한 지식들을 기반으로 해서 뭔가 요약을 해준다거나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필요한 부분들을 고르고 골라서 하나로 합쳐준다든가 얘는 주특기가 그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화면에 있는 것처럼 그 뭔가 작업을 자동화해 줄 수도 있고 아니면 인사이트를 제공해 줄 수도 있겠죠. 이제 원래 저도 뭐 스크린샷도 준비하고 막 이렇게 얘기도 하고 하려고 하다 보니까 뭐 너무 좀 많이 겹치기도 할 것 같아서 그냥 어떻게 쓰여질지에 대한 짧은 영상 같이 잠깐 Copilot in 보시겠습니다. Microsoft Dynamics 365 Customer Service transforms the support experience with generative AI. It empowers agents to easily leverage company 특별히 knowledge 자막을 sources 준비하지는 to 않았어요. generate 그냥 optimized 화면만 responses 보시면 for 돼요. customers in a single click. 그리고 아까 점심시간에 Copilot 나갔던 makes 홍보 agents 영상 more 같은 productive and 경우에는 helps them 얘랑 다른 deliver 영상이 better 나갔는데 customer experience. 그쪽은 고객 사이드, Let's 고객 look at an 경험, example from Microsoft 고객 Azure, 경험이랑 관련된 which uses 영상이 Dynamics 송출이 됐었고 365 거기는 한글 자막이 달려 Service 있어요. and has thousands 근데 of 지금 support 같은 경우에는 engineers 직원들이 handling 어떤 millions 식으로 of 업무 처리를 requests 하게 per year. 될지 그거랑 관련된 부분인데 Ivan is a support 그냥 team. 이렇게 보시면은 뭐 충분히 이해가 He 가실 answers 만한 complex 내용이라서 questions 여기에는 on 제가 특별히 Azure 자막을 Second 준비하지는 Opinion. 않았습니다. On his 예. agent desktop, he sees the 실제 화면이 images 이렇게 reflected on the 생겼고요. screen, and in the center, he can see all 그리고 the 당연히 relevant 각각의 패널에 information 대해서 and 어떤 고객 timelines of the case 정보라든가 he's working 고객이랑 on, 관련된 어떤 including a 인터랙션 내용 summary of the case
그리고 또 어떤 티켓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케이스라고도 부르는 그런 관련된 각종 내용들이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뭔가 업무를 처리한다고 했을 때 뭔가 마이크로소프트만의 특별한 UI 뭐 그런 것들은 사실은 존재하지 않아요. 혹시라도 그런 걸 상상하셨다면 그런 건 없어요. 왜냐하면 상당 어플리케이션들은 이미 어느 정도 최적화가 끝났어요. UI는 이미. 예. 어떤 내용들이 딱 로그인했을 때 상담 시작했을 때 뭐가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는 지금 현재 화면에도 보셨고, 그리고 또 오늘 또 다른 세션을 통해서도 충분히 보셨다시피 비슷비슷해요. 예. 그냥 단지 그 화면을 사용하는 상담원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업무를 보다 더 빨리 처리할 수 있게 해주느냐, 필요한 정보를 얼마나 빨리 접근할 수 있게 해주느냐. 그렇지 않으면은 뭔가 협업이 필요할 때 얼마나 빨리 적절한 사람을 빨리 찾아서 뭔가 채팅이 됐던 이렇게 내부 콜이 됐던 빨리 할 수 있게 해주며, 그 다음에 그러한 기록들이 쉽게 남길 수 있고, 그 다음 문서라든가 이런 것들도 필요할 때마다 쉽게 주고받을 수 있고, 네, 그렇죠. 그런 것들을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거를 그냥 단지 구현해 놓은 것 뿐이에요. 저희들은 뭐랄까 누구나 다 그 정도는 필요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MS가 이런 것들을 미리 좀 이런 식으로 구현할 수 있었던 이유는 기본적으로 저희들은 마이크로소프트는 아주 고라운 표현으로 풀스택 컴퍼니라고 부르죠. 아니 애절한 거는 다 가지고 있잖아요. 저희들이 아주 애저 인프라부터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누구나 다 사용하셨을 것 같은 오피스, 그죠? 마이크로소프트 365 구독하시면 사용하시게 되는 팀즈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것들을 보통은 옆에 엑셀 띄워놓고 상담하는 화면 보고 하던 것들 대신에 그냥 아예 그냥 그다 집어넣는 것 뿐이에요. 아 저렇게 해놓으면은 왠지 쓰기가 훨씬 더 편하겠네 라고 해서. 예. 그리고 또 지금 이제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앞서서도 수없이 많이 들으셨다시피 AI가 어떤 답변 같은 것들을 자동으로 미리 생성을 해준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또는 어떤 상담했던 내용에 대해서 자동으로 요약을 해준다든가 뭐 이런 부분들은 뭐 기본적으로 그다 구현해 놓은 것뿐이에요. 저희들은. 예. 제가 이런 식의 표현을 반복적으로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뭔가 놀라운 걸 기대를 했는데 그럼 놀랍지 않고, 화면이 뭔가 사이버틱하고 3D일 줄 알았는데 2D면 약간 좀 그러니까. 예. 어쨌거나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상담원들이 보다 더 잘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돼서 보다 더 빨리 할 수 있게 돼서, 그렇게 해서 고객의 만족도를 어떻게든 간에 조금이라도 그것도 높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기대하에 저희들이 구출한 건데, 자 그럼 그게 우리가 상상만 했을 거냐? 그렇지 않죠. 예.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들도 서베이를 해요. 당연히 비즈니스 애플리케이션을 뭔가 고도화를 한다거나 그런 걸 하기 전에. 예, 그렇게 해서 각종 리퀘어먼트들을 수집을 하고, 물론 저희들이 하는 방식은 일반적인 SI가 하는 방식은 아니에요. 예. 왜냐하면 특정 고객사에 맞춤해야 되는 요구사항을 수집을 해서 거기에 맞춤화를 해서 저희들이 미리 출시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제너럴한 서베이를 하고, 그 다음에 각각의 역할에 맞춰서, 그래서 궁극적으로 어떤 부분이 뭔가 좋아졌으면 좋겠는데 라고 하는 부분을 이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저희들 제품에 반영하는 그 작업을 하죠. 그렇게 놓고 봤을 때 아마 이런 기능 정도는 미리 준비가 되어야 될 것 같다 라고 해서 저희들은 미리 구현을 해 놓은 거예요. 예. 지금 여기 블랙기어로 나온 애들 같은 경우에는 미리 저희들이 구현된 기능에 대해서 제가 대표적으로 한 몇 개만 이런 식으로 뽑아 놓은 건데, 사실은 뭐 이제 저 하나하나의 의미에 대해서는 오늘 하루 종일 듣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굳이 말씀 안 드려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렇게 했을 때 실제로 도입했던 고객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은 뭐 저도 마찬가지로 지금 한국 MS 소속이기 때문에 저도 광고를 좀 해야겠죠. 그렇죠. 이게 실제로 효과가 있었대요. 저 정도로.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저거를 도입한 고객사들이 실제 고객으로부터 일단 고객의 이탈이 뭐 대략 한 53% 정도 이렇게 줄어들었고, 줄어들었고 아주 극단적인 케이스도 있었나 봐요. 저게 53%가 될 것 같으면. 그 다음에 또 상담사들이 내부 협업 시스템들을 보다 더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게 되면서 일단 기본적으로 고객들에 대한 어떤 응대라든가 이런 것들 전체적으로 품질과 시간이 두 개가 다 올라가니까, 그렇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각종 오피스 툴, 팀즈, 그 다음에 또 저희들 혹시 들으셨을지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또 파워 플랫폼이라는 로코드 플랫폼이 있는데 그걸 활용해서 필요한 기능들을 계속해서 추가하고 추가 개발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보다 더 잘 업무를 할 수 있게 그렇게 되었거든요. 그리고 또 상담사들 같은 경우에도 일단 기본적으로 뭐 이제 뭔가 사이트를 통해서 들어오건 안 그러면 뭐 채팅을 통해서 들어오건
뭔가 앱을 통해서 들어온 간에 일단은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첫 통화 해결률이 이제 15% 향상되었다는 거예요. 예. 결국에는 뭔가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는 뭐죠? 시간. 그렇죠. 시간만 있으면 충분히 해결이 가능해요, 다. 누구한테 물어보든 아니면 하다못해 제품 하자라고 식별이라도 하겠죠. 근데 거기까지 얼마나 오래 걸릴 것이냐인데 기본적으로 이제 보통 퍼스트 콜 리솔루션이라고 부르는데 저희들이 일단 첫 통화 해결률이 대략 15% 정도 향상이 되었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들은 이제 그다 따라오는 거예요. 이제 상담사가 생산성이 향상됐으니까 그죠, 시간을 보다 더 잘 활용할 수 있게 되었을 것이고, 그리고 당연히 모든 데이터들이 수집이 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가시성도 가질 수 있게 되었을 것이고, 그렇게 가지게 된 가시성을 기반으로 해서 어떤 비용 절감이라든가 다양한 최적화를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제가 높아심에서 말씀드리는데 비용 절감이라는 거는 반드시 상담원을 줄인다는 건 아닌 거 아시죠? 예, 예, 그렇죠. 네. 상담원을 줄이는 것만이 비용 절감은 아니거든요. 예. 그런 식으로 오해를 하시는, 혹시라도 여기 계실지 모르겠는데 사장님들이 AI를 도입하면은 나 그럼 직원 줄여도 되는 건가, 인건비? 그거랑은 아주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저희들 지금. 예. 죄송합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는 일단은 뭐 97%의 사실 뭐 저 수치도 필요 없어요. 사실은 뭐 거의 대부분들이 저희 회사 제품을 사용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실제로 또 비즈니스 애플리케이션도 상당히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또 심지어는 또 국내 기업들도 많이들 사용을 하고 있어요. 기존에 혹시라도 못 들으셨던 분들이 계시다고 하면 그 이유는 제가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마케팅 행사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적극 홍보하는 이런 식의 활동들을 거의 안 했었어요. 저희들이 거의 안 했었는데, 이제 AI와 코파일럿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것들에 대한 투자도 많이 했고, 이걸 또 비즈니스 애플리케이션에 우리들이 적용을 했을 때 뭔가 어느 정도 비교 우위를 가질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저희들도 생각을 해서, 그러면은 일단 고객들에게 알려야지 하고 해서 저도 오늘 이런 식으로 해서 소개를 드리게 된 거고, 앞으로 다이나믹스 365라는 이름을 아마 꽤 많이 들으시게 될 겁니다. 실제로 그래서 CRM이라든가 ERP랑 관련된 비즈니스를 한 지는 거의 한 30년 정도 됐어요. 보통 많이들 알고 계시는 뭐 SAP, 그렇죠? 아니면은 뭐 요즘에 핫한 세일즈포스, 그리고 또 연세 있으신 분들은 아실 만한 시블 CRM 솔루션, 그리고 피플소프트, 그렇죠? 그런 솔루션들이랑 그동안 같이 해왔어요, 저희들도. 그렇게 해왔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본적으로 저희들은 애저 인프라 위에 올라가 있고요. 그 위에 지금 화면에 보신 바와 같이 다양한, 보통 흔히 많이 접해 보실 워드, 파워포인트 이런 것들뿐만 아니라 세일즈, 서비스, 마케팅도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저희들의 비즈니스 애플리케이션은 저희들의 로코드 플랫폼으로 개발이 되어 있어요. 혹시라도 뭐 파워 플랫폼 들어보셨을 수도 있고, 안 그러면 파워 플랫폼 전체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특정 앱은 들어보셨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RPA 같은 거 얘기하다 보니까 뭐 무슨 뭐 MS 파워 오토메이트가 있대더라, 뭐 이런 얘기들 정도는만 들어보셨을 수도 있으셨을 것 같은데, 저희들이 독립적으로 판매하고 있는 바로 그 로코드 플랫폼으로 실제로 세일즈, 서비스, 마케팅도 실제로 저희들이 구축을 해서 그걸로 저희들이 사스 형태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 그림이 의미하는 바는 사실은 뭐 우리 뭐 이런 거 많이 하고 있어요, 뭐 이거 아니고 딱 하나예요. 인프라부터 플랫폼, 그다음 애플리케이션까지 전부 다 저희들이 제공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 있어서 실제로 제가 감히 말씀드리는데, 제가 소프트웨어 기업에 근무를 하긴 하지만 버그 없는 소프트웨어 없고 100% 장애 없이 운영이 가능한 애플리케이션은 솔직히 지구상에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랬을 때 그러면 저희도 마찬가지로 얼마나 빨리 장애 대응이 가능할 거냐라고 했을 때 저희들은 한 회사에서 모두 다 취급을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 이거는 뭐 중복되는 얘기라서 그냥 스킵할게요. 제가 이미 앞에서 말로 설명드렸기 때문에. 실제로 배포하는 자료에는 지금 현재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실제로 나가지 않아요. 저희 회사 얘기거든요. 원래 보통 이런 데 나오면은 뭐 레퍼런스 같은 것들도 어느 정도 뭐 보여주고 해야 되는데, 보통 뭐 외국계 회사 그 잘 와닿지 않고 그렇지 않으면은 이제 우리랑 동종 인더스트리가 아니면 약간 좀 이렇게 흘려듣게 되잖아요. 그럴 바엔 차라리 아예 상관없는 회사 얘기를 하는 게 어떨까 싶었어요. 저희들 마이크로소프트.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운영을 해요. 저희들은 전 세계 4만 5천 명의 에이전트들, 상담사들이 있고요. 그중에서 마이크로소프트 소속의 정직원들이 대략 한 15,000명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외주 상담사가 대략 한 3만 명 정도 돼요. 전 세계에 걸쳐서 흩어져 있어요. 저희들 마이크로소프트
그 서포트.마이크로소프트.com에 들어와 티켓을 끊든 안 그러면 전화를 했을 때 이렇게 해서 연결되시는 분들이세요. 예. 그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전 세계 80개국의 컨택 센터가 있고요. 그다음에 120개 국가에 저희들이 나가 있고 그다음에 실제 고객 숫자는 뭐 전 세계 10억 명 이상이에요. 저쪽 안에는 당연히 뭐 B2B 고객도 있고 다시 B2C 고객도 있죠. 예. 저희들도 저 정도 규모의 서포트 센터를 저희들도 운영을 해야 돼요. 저희들도 기업이니까. 예. 자, 그래서 이제 각각의 지금 여기 보면은 뭐 제품을 다 담기는 힘든데 여기에 보면은 없는 제품도 있어요. 저희 마우스랑 키보드도 팔아요, 심지어는. 예. 아주 애저 인프라 같은 뭐 B2B에서 아는 사람들만 아는 같은 근데 몹시 비싸다고 하는 그런 제품들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키보드 마우스도 팔아요. 상당히 스펙트럼 넓죠. 모든 거에 대해서도 다 대응을 해야 돼요, 우리는. 예.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상담센터를 실제 운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컨택 숫자 기준으로 봤을 때도 거의 한 1억 4,500만 이상. 예. 저희들은 그렇게 하고 있고 뭐 이제 각종 이메일 숫자 얼마나 되면 콜이 얼마 되면 숫자는 뭐 일일이 읽지 않더라도 무지막지하겠죠. 저희들은 전 세계적으로 그거를 저희들이 예. 자, 혁신의 여정이라고 부르는데 사실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대략 한 2019년도부터 지금 물론 그 전에도 하긴 했지만 가장 최근의 모습이 갖춰지기까지의 원년을 일단 2019년도 정도에 보면 그때 그 당시에 저희들도 16개의 시스템을 사용을 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컨택 센터도 워낙 많고 그리고 또 규제에 따라서 사용할 수 없는 솔루션도 있고 국가별로 그렇죠. 그런 것들도 있다 보니까 그래서 16개 시스템에 실제로 뭔가 고객을 상대하기 위해서 고객을 케어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툴만 하더라도 거의 한 500여 개 정도 예. 정도 사용을 하고 있었는데 자 이제 지난 2020년부터 저희들이 사스 즉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이렇게 고객에게 판매하기 위해서 만들었다는 사스 비즈니스 어플리케이션 중에 커스터머 서비스는 이게 저희들도 해야죠. 그렇죠? 예. 그 만든 애들이라고 해서 대충 뭐 몇 달이면은 뭐 구축 끝나고 이런 거 아니에요. 저는 실제로 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혹시라도 구축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예. 저 때부터 여정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싱글 인스턴스 예. 싱글 인스턴스를 하는 목적은 하나죠. 프로세스를 하나로 통합하고자 하는 목적 그리고 아울러서 더 나아가서 데이터를 한 군데로 모아서 하나의 가시성을 가지고자 하는 목적.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저희들도 끊임없이 고객 서비스를 개선하고 할 수 있을 테니까. 예. 자 이제 그 다음에 저희들 추가한 게 팀즈. 팀즈 혹시 뭐 많이들 사용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뭐 줌을 쓸 수도 있고 팀즈를 쓸 수도 있는데 팀즈 같은 경우에는 보통 화상으로 회의하는 것뿐만 아니라 아예 뭐 오피스 올려가지고서 바로 공동 작업을 한다든가 그렇게 하기 좋잖아요. 예, 예,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팀즈를 써요. 실제로 업무를 할 때. 예. 그다음에 그 후에 다시 또 챗봇 같은 것들 붙이고 아까 파워 플랫폼 말씀드렸는데 파워 플랫폼 안에 구성 요소 중에서 지금 여기 PVA라고 파워 버추얼 에이전트라고 챗봇을 쉽게 클릭해서 만들 수 있는 그런 모듈도 있는데 그걸 사용해서 저희도 실제로 챗봇 운영하고 있어요. 예. 그렇게 해서 하고 자 이제 2023년이죠. 예, 그렇죠. 저희들도 코파일럿을 집어넣었어요. 예. 그러니까 실제로 저희들이 AI 얘기 오늘 하루 종일 하고 있기 때문에 AI가 상당히 오래됐는데 우리만 안 하고 있는 건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도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근무를 하는데 저도 사실 얼마 안 됐어요. 예. 저도 그러면 AI 얘기하기 전에 직전에 무슨 얘기하고 있었죠? 메타버스. 그렇죠. 그 직전에는 그럼 무슨 얘기하고 있었죠? 블록체인? 아니 머신러닝? 사실 생각해 보시면 다 몇 년 안 됐어요. 그 정도로 빨리빨리 변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기억해 두실 거는 얘네들이 전부 다 동떨어진 기술이 아니에요. 다 기반에 다 쌓여서 올라가는 거예요. 예. 이거는 약간 좀 여담인데 보통 이제 오늘도 그렇지만 사실 AI를 도입하고자 하는 분야가 이제 지금 이렇게 컨택 센터에만 있는 건 아니니까 제가 고객사를 가면 AI로 우리가 뭘 하면 좋을까요? 라고 제일 먼저 물어보거든요. 근데 사실은 사실 그래요. 그 질문을 하신 분은 그 회사에서 이미 20년 동안 근무를 하신 분이시고 저는 그 회사에 오늘 처음 갔어요. 예. 근데 딱 그럴 때마다 저 같은 경우는 얘기 시작을 이렇게 해요. 그러면은 아마 머신러닝도 도입하려고 하셨을 텐데 그때는 그걸로 뭐 하려고 하셨어요? 예. 그러니까 그런 과제들이 아주 분리되는 게 아니고 예로 해결할 수 없었던 게 예로는 될까? 약간 좀 이런 느낌이라기보다는
보다 더 나은 놈이 나왔으니까 다시 한번 적용해보자 이런 느낌으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예. 그러니까 기존에 보통 머신러닝 AI 뭐 이제 보통 이런 애들이 하는 분야는 아주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어떤 장표를 본다든가 인쇄물을 본다든가 그러면 엑셀을 본다든가 아니면 IT 같은 경우에는 이제 DB 테이블을 들여다보는데 가로로 칼럼이 너무 많거나 아니면 세로로 데이터가 너무 많아서 한눈에 안 들어와 라고 해서 이 데이터 분포가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뭐 패턴이 어떻게 된다는 건지 한눈에 안 들어와 라고 할 때 야 네가 좀 알아줘봐 라고 할 때 컴퓨터한테 시키는 거예요. 예. 그거가 머신러닝이 될 수도 있고 AI가 될 수도 있어요. AI가 학습했다고 하는 그 방대한 수많은 텍스트 작품들을 우리가 다 보고서 하면 좋겠는데 야 나 힘드니까 네가 대신 좀 공부해봐라고 하는 것 뿐이잖아요 사실은. 예. 그래서 저희들도 마찬가지예요. 저런 식으로 하나씩 계속해서 쌓아 올라간 거예요. 저희 마이크로소프트도. 예. 자 그렇게 해서 저희들도 당연히 뭐 이런 효과를 봤어요. 예. 저런 효과를 봤다라고 보고가 되었대요. 왜냐하면 저도 어차피 저 업무를 하는 건 아니고 그리고 또 뭐 솔직히 뭐 우리끼리 할 수 있는 얘기지만 돈 쏜데 효과 없으면 그것도 이상하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고객 만족도도 올라갔고 12% 정도. 이게 저희들이 기존에 보면 뭐 저희들도 뭐 노텔이니 어바야니 뭐 이런 것들 막 썼었고요. 그리고 또 CRM이랑 관련된 애플리케이션들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 것만 쓰는 게 아니라 실제로 비즈니스가 복잡해지면 특정 패키지 하나로 근데 그때 감당이 안 돼요 사실은. 예. 실제로 혹시라도 ERP로 SAP를 쓰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SAP 하나만 가지고 다 될 줄 알았는데 워낙 복잡하고 크니까 사실 구축하다 보면 보통 커스터마이징이니 안 그런 기능 확장이라는 이름으로 계속 추가를 해야 되잖아요 기능들을. 그렇죠? 그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예. 예. 그거는 사실은 패키지의 기능이 부족해서가 아니고 똑같은 제품, 똑같은 인더스트리에 있더라도 회사마다 비즈니스라든가 이런 것들은 조금씩 다 다르기 때문이에요. 예, 그런 부분들 어차피 필연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거고요. 그렇게 해서 저희도 이렇게 쓰다가 이제 하나로 통합을 했겠죠.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MSN은 디지털 컨택 센터라고 부르는 일종의 스윗이 있어요. 디지털 컨택 센터라고 부르는. 근데 제가 오늘 뭐 그 얘기를 이제 다 하고자 해서 이제 이 자리에 온 건 아니기 때문에 그 디지털 컨택 센터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 중에 커스터머 서비스 애플리케이션을 제가 지금 주구장창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예. 저희도 저렇게 해서 하나로 합쳤고요. 물론 저렇다고 해서 끝났다고 할 수 없죠. 왜냐하면 또 MS도 사업도 계속 해야 되는데 그리고 또 고객도 늘어나기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이게 바뀌기도 하고 저희들이 취급하는 제품이 바뀌기도 하고 보통 아시겠지만 제품만 바뀌어도 서비스 프로세스가 달라질 수 있어요. 당연히 제품 특성에 따라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반영을 해야 돼요. 저희 회사들도. 자, 일단은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지금 여기 화면에 나오는 그림은 제가 장표를 너무 이렇게만 준비하면 너무 밋밋하고 재미가 없고 근데 사실 이거 집어넣는데도 재미가 없긴 하네요. 그래서 저희 회사 12층에서 찍은 경복궁이에요. 혹시라도 뭔가 관심이 있으시거나 뭐 그런 일 있으실 때 한번 들러주시면은 아마 저 뷰를 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